명언 속 인생. 아멜리아 에어하트. 용감한 자가 되어라.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37년 7월 2일 태평양 상공 어딘가 한 여성이 조종하는 비행기가 교신을 보냈습니다. 연료가 부족합니다. 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비행기도 조종사도 그 이유를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88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여성의 이름은 아멜리아 에어하트. 세계 최초로 여성 혼자 대서양을 횡단한 비행사. 하늘이 여성의 것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보여준 사람.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용감한 자가 되어라.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움 없이 날아가다 사라진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와 놀랍도록 닮은 결말.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897년 7월 24일 미국 캔자스주 에치슨에서 아멜리아 메리 에어하트가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판사였고 집안은 중산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멜리아의 어린 시절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에드윈은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직장을 자주 잃었습니다. 가족이 여러 번 이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멜리아는 그 불안정 속에서도 호기심이 넘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험을 좋아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거침없이 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고 썰매를 타고 스포츠를 즐겼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 캐나다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 시절 토론토에서 고개 비행 공연을 봤습니다. 그 순간이 아멜리아의 삶을 바꿨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가르는 것을 보며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것을 내가 해야겠다. 1920년 23살의 아멜리아는 처음으로 비행 체험을 했습니다. 10분의 비행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비행을 배워야겠어요. 1920년대 비행은 남성의 세계였습니다. 여성 조종사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아멜리아는 비행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전화 교환원, 트럭 운전사, 사진 현상소 직원. 1923년 여성으로서 16번째로 조종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문제로 가정 형편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동안 비행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비행의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28년 기회가 왔습니다. 한 출판사 대표가 대서양을 횡단하는 비행에 여성을 태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멜리아가 선택됐습니다. 하지만 이 비행에서 아멜리아는 조종사가 아니었습니다. 승객이었습니다. 남성 조종사 2명이 실제로 비행기를 몰았습니다. 아멜리아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방처럼 실려갔을 뿐이다. 그 불만이 4년 뒤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1932년 5월 20일 아멜리아는 캐나다 뉴펀들랜드에서 홀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아일랜드 또는 파리. 대서양 단독 횡단 비행이었습니다. 샤를 린드버그가 최초 대서양 횡단 비행을 한 지 딱 5년 뒤였습니다. 하지만 린드버그는 남성이었습니다. 여성 혼자 대서양을 횡단한 것은 아멜리아가 처음이었습니다. 비행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을 만났습니다. 고도계가 고장났습니다. 날개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연료 파이프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멜리아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14시간 56분 뒤 북아일랜드의 한 목초지에 착륙했습니다. 농부가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역사의 한 장면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아멜리아는 영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대서양 횡단 이후 아멜리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35년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태평양 단독 횡단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어떤 비행사도 해낸 적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무도. 같은 해 멕시코시티에서 뉴저지까지 단독 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기록을 세울 때마다 아멜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은 남성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멜리아는 단순한 비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여성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됐습니다. 퍼듀 대학교에서 여성 직업 상담 교수로 일했습니다. 여성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36년 마지막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세계 일주 비행. 적도를 따라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 아무도 해낸 적 없는 가장 긴 경로로. 아멜리아의 나이 39이었습니다. 1937년 6월 1일 아멜리아는 항법사 프레드 누넌과 함께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출발했습니다. 세계 일주 비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를 거쳤습니다. 전체 경로의 약 3분의 1을 완료했습니다. 남은 것은 태평양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7월 2일 새벽 파푸아뉴기니 레 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태평양의 작은 섬 하울랜드 섬이었습니다. 그 섬이 얼마나 작았냐면 가로 1.6km, 세로 500m짜리 섬이었습니다. 그 작은 섬을 광대한 태평양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비행기는 섬 근처 해역을 항해하던 미 해군 함정과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오전 7시 58분 마지막 교신이 잡혔습니다. 연료가 부족합니다. 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묵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든 수색작전을 펼쳤습니다. 16척의 함선, 66대의 비행기, 4,000명의 인원.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사라졌습니다. 영원히. 아멜리아가 사라진 뒤 88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녀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추측과 이론들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연료 부족으로 바다에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두 번째 이론은 근처 무인도에 불시착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2019년 닉투마롤로 섬에서 아멜리아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이 그 해역에 있었고 아멜리아가 스파이였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증거가 없습니다. 진실은 태평양 어딘가에 잠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생텍쥐페리가 지중해에서 사라진 것처럼 하늘을 사랑한 두 사람이 하늘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짐이 두 사람을 더욱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들이 원한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늘에서 비행 중에 꿈을 향해 나아가다.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용감한 자가 되어라.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을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이 말을 닮았는지 이제 알겠죠. 여성은 날 수 없다고 했지만 날았습니다. 승객으로 대서양을 건넌 것이 부끄러워 혼자 건넜습니다. 폭풍과 고장과 얼음 속에서도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두려움 없이 나아갔습니다. 아멜리아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과 삶을 사는 것은 같습니다. 한 번에 한 발씩, 그게 전부입니다. 한 번에 한 발씩, 대서양도, 태평양도, 세계 일주도.
그렇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 여성이여, 당신 자신을 위해 모험을 즐겨라. 당신의 삶이 그만큼 풍요로워질 것이다. 아멜리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아멜리아가 하늘에서 증명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아멜리아 에어하트가 사라진 지 88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우표에 그려졌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수많은 여성 비행사들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나사의 여성 우주인들이 그녀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성은 날 수 없다고 했던 그 시대에도 아멜리아는 날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멜리아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멜리아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하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용감한 자가 되어라.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라.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